잠깐만요. 이게 좀 주제가 많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 모르겠어요. 깔려, 복지부 깔려, 장관님, 깔려, 교육부 이거는 장관님 일단 한번 시작해 보시죠. 네. 가급적 압축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진행해 보면서 시간 조정하겠습니다. 네. 어디부터 하는 거예요? 복지부 장 네, 돌봄 사업 국가 책임 강화. 네, 복지부 장관입니다. 지역사회 통합 돌봄을 위한 국가 책임 돌봄 체계 구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돌봄은 국가의 역할이 필수적인 영역으로 어르신, 장애인, 환자, 영유아, 초등 5대 분야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어르신, 장애인에 대한 지역사회 통합 돌봄과 간병 부담 경감 방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르신, 장애인에 대한 지역사회 통합 돌봄입니다. 올해 3월 27일부터 의료 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지역사회 통합 돌봄을 전국에서 시행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대상자는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운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을 지원하고 정신질환자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시군구 통합돌봄 전담 조직과 읍면동 창구를 중심으로 통합조사 신청부터 조사 계획 수립, 서비스 연계까지 지방정부가 총괄하는 지역중심 전달 체계를 구축합니다. 재택의료, 장기요양, 일상돌봄 등 기존 제도를 통합 연계하고 퇴원 환자 집중 지원, 방문재활, 방문영양 등 신규 서비스와 지역 특화 돌봄 서비스를 더해서 제도의 빈틈을 보완하겠습니다. 서비스 기반이 취약한 농어촌, 도소지역에서는 공공의료기관과 사회서비스원 등 공공자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사는 지역에 따라 돌봄 수준이 차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통합돌봄 준비 상황입니다. 중앙정부는 예산, 조직인력, 정보시스템, 거버넌스 등 제도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통합돌봄 예산을 914억 편성하였고 지방정부 전담 인력의 기준 인건비를 5,346명 배정하였으며 인건비 일부를 국비 지원할 예정입니다. 고령화율과 의료 취약지 여부를 고려해서 지역 서비스 확충 예산을 차등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방정부는 조례제정, 전담 조직 구성, 인력 배치 등 운영 기반을 갖추고 대상자 신청 발굴부터 서비스 연계까지 시범 운영을 통해 3월 본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협조 요청 사항입니다. 인프라와 경험이 부족한 농어촌, 도소지역 등은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돌봄 보장을 위해 전담 인력을 확보하고 역량 격차를 줄이는 지원이 필요합니다. 행정안전부에는 지방정부가 배정된 기준 인건비를 차질 없이 정원에 반영하여 신속하게 선발 배치하도록 독려를 부탁드리고 이행 점검을 함께 해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주거, 농촌 등 생활 인프라가 통합 돌봄과 긴밀히 연계되도록 국토교통부에는 매입 임대와 고령자 복지주택을 활용한 중간집 등 주거, 돌봄 연계 모델 확산을 요청드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는 농촌 돌봄 농장, 돌봄 공동체 등 기존 사업과 연계한 농촌형 통합 돌봄 확산을 요청드립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본사업 시행 전까지 지방정부의 조직 인력 배치 현황을 집중 점검하고 준비가 미진한 지역은 교육과 현장 방문 등을 통해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3월에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고 이후에는 5개년 기본계획을 통해 지역중심 통합돌봄 체계가 현장에 안착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간호간병 서비스 확대 및 간병비 부담 경감 정책 추진 상황입니다. 국민의 간병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의료, 간병 필요도가 높은 요양병원 입원 환자에 대한 간병비 본인 부담 경감 추진 계획을 수립 중이며 올해 하반기에 발표하고 내년부터 시행하겠습니다. 급성기 병원의 입원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시행하는 병원을 확대하고 중증 환자에 대한 서비스도 계속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주 조금 더, 간략하게 잘해준 것 조금 더 압축적으로. 네, 이어서 교육부 간단하게. 교육부도 있어요? 하겠습니다. 네, 맞벌이 가구가 증가하고 있고 가족 구조가 변화되면서 영유아 돌봄 수요가 계속 확대되고 있고요. 또 이게 근무 형태가 야간 교대, 주말 근무 이런 게 있어서 출퇴근 시간이나 방학 휴일 같은 때
그런 이 틈새 시간에 돌봄 수요가 또 늘어나고 있습니다. 유아 영아에 대해서. 그래서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맞춤형 교육 돌봄 환경을 조성하고 촘촘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초등학교도 1, 2학년은 학교 돌봄을 집중 지원하고 있는데 고학년에 대한 돌봄, 심야, 또 방학 때 그리고 이제 긴급 돌봄 같은 것들이 여전히 좀 사각지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첫 번째, 영유아 돌봄 확대 그리고 질 제고 추진입니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영유아에 대해서 맞춤형 돌봄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학부모님이 필요한 시간에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게 기관 운영 시간을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거점형, 연계형 돌봄 운영을 통해서 다니는 기관 외에도 언제 어디서나 부담 없이 돌봄을 이용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아동이 기관에 머무는 동안 질 높은 교육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연령과 발달을 고려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보급하고 어린이집 0세반부터 교사 1인당 아동 비율을 낮춰 나가겠습니다. 또 올해부터 아침 돌봄 인건비를 신설해서 돌봄 인력에 대한 현장 부담을 줄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가정 양육 영아에 대한 돌봄 서비스 강화입니다. 가정 양육 중에 긴급 일시적인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시간제 보육 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서 교사대 아동 비율을 1:3에서 1:2로 축소하겠습니다. 또 시간제 보육 운영 반도 확대해서 실제 이용 수요가 높은 지역부터 우선 고려해서 지역 간 서비스 격차를 완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서비스 이용자의 편의 향상을 위해 이용 예약 관련 기능 개선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온 동네 초등학교 돌봄 교육 추진입니다. 지역사회와 학교가 함께 협력해서 희망하는 학생에게 사각지대 없는 돌봄과 교육을 제공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자체와 학교 간의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학교와 지역 돌봄기관 간의 역할을 분담하며 학교와 지역의 돌봄 인프라 확충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돌봄보다 교육에 대한 수요가 더 큰 초등학교 고학년들에게는 방과 후 교육 참여를 중점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올해 3학년을 대상으로 연 50만 원의 방과 후 프로그램 이용권을 도입하겠습니다. 다음에 범부처 협력 과제입니다. 돌봄 확대에 따른 현장의 부담을 완화하고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범부처 협력을 통한 돌봄 인력 확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복지부에 그 노인 일자리 사업과 연계해서 유아 돌봄 인력을 확보해서 돌봄이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초등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학교와 지역 돌봄기관의 인프라를 함께 확충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역별 돌봄 인프라 확충 수요를 파악해서 학교 돌봄 교육 내실화는 교육부가 하고 지역 돌봄 내실화는 복지부와 성평등부가 중심이 돼서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인프라 확충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는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서 영유아 및 초등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돌봄이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으로 점검 관리해서 국가 책임 돌봄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나머지 보고들은 서면으로 참조해 네, 주시면 될 그러시죠. 것 같고요. 네. 그거는 그냥 발제를 들으신 것으로. 네, 그럼 네. 됩니다. 네, 뭐 열심히 해야 될 일이니까요. 네, 총리님 저희 한 2분 정도만 저희 성평등 가족부에서 하고 말씀하세요. 있는 돌봄에 대해서도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복지부와 교육부 관련 돌봄이 나왔었는데 사실은 성평등 가족부에서는 지속적으로 영유아 아이 그리고 초등, 중등 대상의 사각지대 해소의 돌봄 역할을 맡고 있었습니다. 전국에 사실 시군구 355개의 방과후 아카데미를 통해서 15,000명가량의 초등 고학년과 중학생 돌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세 이하 자녀 대상으로는 아이돌봄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어서 더 많은 국민들께서 성평등 가족부의 센터를 통해서도 이런 돌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좀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네.